안철수 의원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한테 천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뭐 친윤이다, 당권파다, 뭐 친장계다, 극우강성이다라는 프레임을 갖다 붙일 텐데, 안철수가 나서서 한동훈을 때려버리니까 그런 프레임을 못 붙이잖아요. 그 언론에서도 안철수를 못 가요, 쉽게.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딱 맞는 상성의 천적이 나타난 것 같은데, 박상경 위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올해 기자를 했기 때문에 팩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른바 안철수 의원의 비유대로 영웅서사를 써왔습니다. 본인이 영웅이다. 본인이 영웅이다. 12.3 비상계엄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나다. 이게 이제 영웅서사예요. 이 갑자기 무슨 왕좌의 게임도 아니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런 논리로 부산 북갑 선거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이 팩트를 꺼내든 거예요. 그렇죠. 그 서사는 틀렸어. 왜? 그때 당사로 오라고 연락을 제일 먼저 보낸 게 너잖아. 추경호 의원이 아니고 너잖아. 한동훈 너잖아. 네. 라고 하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이 찔린 거지. 이 팩트에 찔리면 약이 없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항상 그래요. 팩트 앞에 그 어떤 것도 팩트가 말하면 모든 게 침묵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황한 한동훈이 그걸 거짓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또 이렇게 그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정말 화가 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이 아무 자랑할 수 있는 책에다 쓰고 또 무슨 이런저런 유튜브에 나가서 말을 한 것이지만 나는 만약에 위증하면 위증의 혐의로 벌을 받는다고 선서한 법정 증언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SNS 받은 증거가 있어.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소위 친한계 패널들 저는 요새 지상파다 제가 몸담았던 뭐 종편 정말 이 보수 패널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 그리 다 한동훈계 일색인지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 민주당 패널이 당황해요. 왜? 더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심하게 보수 패널이라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안철수 침해설이 나왔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퍼뜨리는 제가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거짓을 뒤엎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말을 기술을 못 쏘니까 말을 쏘는구나. 그러니까 왜 여기서 침해 얘기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입틀막법의 신고 대상이에요. 이 가짜 뉴스다. 지금 한동훈 측에서 또 한동훈의 그 패널들이 들고 나오고 있는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은 팩트에 찔린 그 친한계가 대단히 지금 허둥대면서 뭔가 되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 저격에 찔리고 많이 허둥지둥 당황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한동훈이 이 관심을 돌리려고 뜬금없이 개혁신당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계엄 해제를 자기 분칠로 쓰지 말라고 한동훈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막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동훈과 친한계는 그러니까 안철수, 이준석이고 누구 할 거 없이 모두를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님. 맞습니다. 한동훈 주변에 있는 인사들 잘 한번 면면을 보십시오. 거의 다 좌파입니다. 데려온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래서 이 공격하는 방식이 비열하고 저열한 것이 뭐냐면 좌파의 선동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좌파의 선동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제 팬클럽을 동원한다든지 영상을 생성을 해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개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논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갖고 싸우는 것이지 메신저를 공격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야 됩니다. 한동훈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하면 안 되고 보수에 얼씬도 걸면 안 됩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한계 패널들 오늘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이재명을 실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랐던 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에게 반말한다고 김종혁이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당대표가 반말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 좌파들이 윤석열 아니 대통령이나 귀를 의심을 하네. 뭐 아니 야당에서 야당 대표가 반말했다고 지금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내가- 공석의 발언도 아니고 피켓 들고 제명아 그거 나랑 싸우자 그건 거잖아요. 제가 그거.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던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친한계들은 이재명을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동훈을 쉴드 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입니까? 진중권이 한동훈을 매일 방어하는데 진중권이 보수입니까? 강적들 패널로 나오는 진중권이 과연 조선일보 거기 앵커를 하면서 중간에 강적들 그 사람이 보수입니까? 그럼 조선일보가 보수입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보수 당원분들은 이게 똑똑히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이 협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극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알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더 이거를 뭐 쉴드 치고 뭐 가감해가지고 이야기한들 국민들 여러분들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실제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분명하게 36년을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댓말을요 잘 써야 돼요. 아무한테나 존댓말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그 호칭 자체가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대통령께서라든가 무슨 정치 패널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극존칭을 쓰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국어를 어떻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 맞나?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존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보면 심지어 그 소위 보수 참칭 패널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막 온몸이 오그라들어요. 아무리 관변 레거시 매체에 가서 논평을 해서 출연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김종혁 그 평론가가 중앙일보의 그 편집국장 출신이고 네. 언론계에서 꽤 그래도 알려졌던 인물이고 나이가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에게 왜 대통령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김남준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최측근들이 나와서 할 이야기인 거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준 정도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성남 방송 기자 때부터 픽업돼 가지고 양자처럼 크다가 그 지역구까지 물려받았으니까 김남준 정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그런 것을 소위 보수 패널이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그 반대하고 있다는 그 장동혁 대표에게 한 얘기라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면 제 귀를 의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인데요. 오늘 친한계가 일제히 나서서 안철수 의원이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한지아가 때렸고요. 박정환은 나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숙주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천하의 안철수가 사실은 정치권을 대표하는 독고다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갑자기 장동혁 대표 숙주가 되고 장 대표 도와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장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오늘 또 조선일보가 무슨 찐장이니 찐장, 멀장이니 네. 뭐 뉴장이니 했는데 그 기사 쓴 여기자가 사실은 그 장동혁 대표 비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조문 정치 네.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전하면서도 그런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좀 우습지만 자꾸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 있어서 그렇게 편을 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좀 어떤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그 나름의 그 어떤 지킬 건 지켜가면서 칭찬을 해도 하고 해야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저는 그 양식을 의심케 된다는 말을 하는데 제발 좀 우리가 그 정치는 논쟁입니다. 말로 싸우는 거고요. 또 얼마든지 민주정치는 시끄러워야 된다.
민주정치가 조용하면 안 돼요. 사실 뭐 의총에서도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발 좋아하는 정치인을 칭찬하는 건 좋은데 아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부도 아니고 거의 아첨이에요. 아첨. 아니 그리고 지들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아첨도 아첨인데 안철수 보고 숙주가 됐다.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과 비난 아닙니까? 그 안철수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안철수라는 분이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남의 말 듣는 분이 누구를 아니잖아요.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니, 사람은 완전 독고다이고 완전히 그 특공대지. 아유 그냥 본인 맘대로 하는 분인데 그거를 무슨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 보니까 정말 화났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화가 너무너무 났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법원에 가서 위증죄 처벌을 감안을 하고 법정 증언을 했는데 한동훈은 돌아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위증을 해서 감옥 가라는 이야기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열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팩트를 내가 알려줄게 이러고 내가 보니까 기자회견 한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일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조선일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 이렇게 봅니다. 김대중 사설을 며칠 전에 읽었는데 재신임 투표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원로한 논설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들이 국민의힘에 불 질러놓고 기름 부어놓고 지금 그러면서 지지율 계속 떨어뜨리는 게 누굽니까? 지금 친한계 하고 조중동이에요. 특히 조선. 우리 지지율 떨어뜨리는 거 지금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친한계가 계속 발작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이 난리치고 지들이 협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한테 재신임해라? 지들 지지율 떨어뜨려 놓고 조선일보가 멀리 그냥 저기 이재명이나 좀 쉴드 치고 사세요 지금처럼. 왜냐면 내가 이재명을 쉴드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에게 비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비판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 국힘의 지도부만 집중하게 하면서 사실은 눈 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명 쉴드 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김대중 사설에 대한 논설에 대한 공격을 내가 내 나름대로 논설을 써서 했는데 기름 붓고 불 지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그럼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을 징계해서 내보낸 것이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배제 정치입니까? 그 어디를 배제했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 우리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범죄 안 저질렀으면 우리 징계할 수가 있나요? 자기 범죄 저지른 거 갖고 우리가 윤리위 열어서 징계를 열었더니 그걸 갖고 지금 배제 정치를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영웅 행세한 거잖아요, 그날. 여태까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한동훈이 방어해 준 적이 있나요? 친한계가 나와서 그날 사실은 지시한 거 나요. 당대표실이었다. 국회에서 당사로 옮긴 거 당대표실이었다라고 한 번만 말해줬으면 추경호 의원 지금 구속 위기에 당면할 일도 없고 10년형 이상입니다. 최소 10년형이에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저는 조선일보를 그래도 꽤 오래 기자 생활하면서 봐온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이 김대중 이라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맞는가? 네. 아직까지 그래도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약자를 편들었던 게 조선일보의 스탠스였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맥상을 넘어서 내전이거든요. 지금 거기는 남북전쟁이야. 그냥 내전이라고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내전 남북전쟁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관찰자적인 기사나 쓰고 지금 110석의 의석을 가지고 어렵게 그나마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좀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니 합법적으로 선출돼서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대표를 못 흔들어서 난리야. 그 이진숙 의원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까지 보장되는 게 맞다. 아니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건 그냥 특별히 이진숙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왜 대서특필이 돼야 되느냐. 왜 나머지 의원들이 그런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청이요, 삼청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비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니
왜 힘없는 야당을 흔드냐고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방선거 성적표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게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친한계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대표가 장외를 돌아다니냐.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검 요청해서 우리 월공의 힘으로 특검이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야당 특검을 관찰시켜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네? 추천해야죠. 네, 우리가 그걸. 추천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여당 추천 혹은 제3자 추천해가지고 변협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만한 특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위철환이가 그리고 위철환 저 성관이 사무처장이 전 변협 회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현 변협 회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협 추천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당이 110석 갖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네들이 지금 상임위도 안 주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도 안 주고 있는데 민주당이 대표가 그럼 앉아가지고 안 받고 있는 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떠들면 쟤네들 받아줍니까? 그러면 대표가 와가지고 최고위 회의 안 합니까? 최고위 하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나가가지고 장외 투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투쟁도 안 하면서 같이 싸워주지도 않으면서 앉아가지고 패널로 나와가지고 우리 대표만 공격하고 지도부만 공격하고 국회만 공격해서 지지율 빠뜨리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좌파 아닙니까? 7월 12일 날 일요일 날 부산 간담회에 17명의 부산 지역구 의원 중에 딱 7명, 10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10명은 계속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뭐 저도 잘 아는 언론계 그 후배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는 게 아니라 제발 당인이 그 당의 의원들답게 좀 굴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때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부산 지역구 의원들 부산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뻔하죠. 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거기에서 이 간담회, 청년 간담회를 하는데 시체말로 콧배기도 안 비친다. 대구 의원들이 그 대표가 갔는데 그러니까 대표를 너무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갈아치우려고 지금 그런 획책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지금 해당 행위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그 심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 길게 끌 일이 없다고 봐요. 저는 뭐 국민의힘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좀 빨리빨리 이것이야말로 길게 결론을 가져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 혐의밖에 없잖아요. 해당 행위, 그다음에 대표에 대한 그 사퇴 요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까 이미 그 사람들도 딱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조경태의 그 말도 안 되는 박덕흠 국회 부의장에 대한 이적 행위, 그거는 이적 행위죠. 그러니까 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업신여긴 이유는 공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의원들이 정말 낭패에 빠진 꼴을 보고 싶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는 대표로 연임에 성공하면 저렇게 장동혁 대표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공천권 지닌 당대표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럼요. 지금 제가 그 꼴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진짜로. 그래서 네. 우리 주현철 대변인 옆에 계시지만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요. 보는 거예요. 네. 내년 8월까지 가면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지금 흔들기도 제가 보기에 이 가을쯤 가면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이 여론조사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사실은 정식 전당대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이길 후보가 누가 있을까 싶어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없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좀 선명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한다면 뭐 좋은 승부는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나머지 뭐 나경원 의원이니 뭐 다선 의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내가 볼 때 당원들의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 대표가 내년 8월에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2년 임기에 공천권을 쥐는 명실상부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토르의 그 멸리를 망치를 쥐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 거예요. 이 의원들이 공천권을 쥐는 대표가 되니까. 그때까지 가기가 두려워서 지금 빨리 흔들어 가지고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끌어들이려는 이걸 어찌 보면 거의 모반이거든요. 왕조 시대로 말하면 이거는 반란이다. 근데 그 모반이 의회의 복병 안철수에 의해서 차단되니까
조갑재, 장성철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창당하라고 신당 창당을 부추겨요. 그랬더니 부산에 이제 친한계인 정성국은 우리는 창당의 치우도 꺼낸 적 없다라면서 또 치를 떨고 있는데 이 신당 창당 해프닝은 대변인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조갑재가 어제 나와가지고 신당 창당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는 한동훈하고 상의 없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한동훈은요. 조갑재가 먼저 깃발을 항상 들었고 친한계는 그다음에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봐왔지 않습니까? 그 일사불란한 플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약간 간복인가요? 떠보기입니다. 떠보기를 해보고 여론을 봤더니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빨리 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오늘 아침에 없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들의 플랜은 사실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자기들이 공천권을 못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플랜 B로 항상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플랜 B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건 뭐냐.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결정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이재명이 밀고 있는 김민석이 당선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냥 이재명이 쥐고 친문들 정리하면 돼요. 정청래와 그쪽 사람들. 그거는 이제 수순입니다. 이재명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 친문과 친노 세력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것이다. 이건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정청래가 나가서 이제 별도의 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반을 갖고는 세가 약해 보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 정치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이고 그리고 적과의 동침도 가능하기 때문에 친한계와도 얼마든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물론 그 중간에 창당을 하고 넘어가는 이제 수준이 있겠지만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랜은 뭐냐면 저는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청래가 이기는 경우 그러면은 뉴 이재명계는 몰살입니다. 100% 몰살이에요. 95명 의원 다 죽습니다. 그럼 또 창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창당이 갈수록 이게 당이 분당되는 거는 이미 기부입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뉴 이재명계는 어떤 플랜을 짤 것이냐? 중도 확장론을 펼 겁니다. 우리가 중도야. 이제 일본처럼 가자. 이게 우리가 다고 여기 구구는 국힘, 극좌는 정청래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그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조갑재가 띄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인데 절대 따뜻한 집 아니면 안 가요. 그러니까 따뜻한 집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이 플랜은 플랜 B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번 나갈 테면 나가봐라.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념의 뼈대를 갖고 싸우는 것이고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 갖고 장난치는 거 국민들 모를 줄 아십니까? 당신들 처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도 오늘 쭉 짚어봤는데요.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흔들기도 이제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한두 달 정도 더 못 갑니다. 왜냐면 이 식상했어요. 이 메뉴 자체가 식상하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 정치 의제는 그때그때 자꾸 갈아 끼워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옛날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 하고 돌린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변 언론에서도 자꾸 국민의힘 내분만 가지고 쓰기에는 사실 내분이랄 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평론하는 사람들 몇 명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흔들릴 어떤 징후도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심각하게 밀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리얼미터라든가 NBS라든가 뭐 K스탯 리서치 뭐 이런 건데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이재명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가 7월 23일에 있고 오늘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빌드업이야. 답정너 토론회를 가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됐어요. 이게 아마 7월 말에 나올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그 폭탄. 그러니까 이 토론회는 그저 하고 하나마나 한 거야. 왜냐하면 그랜드 토론회, 대토론회를 하고 6일, 7일 만에 내놓는 대책에 뭐를 반영을 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쇼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국무회의 무슨 쇼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쇼고 진실은 딱 하나 있다. 이게 여름에 여러분들 남양 특집 보실 필요 없어요.
이재명의 남양 특집 딱 하나 증세입니다. 증세. 증세. 여러분들에게 줄 거는 딱 세금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재명이 어제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 가정용 전기요금. 아니, 물가를 부담을 안 줄 방법이 없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전제고 전기요금은요, 지금 한전요금이 그 원가가 2배 이상 올라 있어요. 제대로 올리면 2배 올려야 되는데 지금 고심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 것은 이 엄청난 세금 고지서하고 전기요금 수도요의 인상 고지서밖에 없다. 지지율이 저는 이재명의 데드크로스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할 일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후반부와 다음 주에 우리 박상규 위원님의 예언대로 이재명 지지율 다시 한번 폭락하는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3시에 변함없이 훌륭한 패널분들과 함께 여의도 검문소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는 멸콩TV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